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막바지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백신을 맞으려는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LA 경찰국은 합동으로 연휴 기간 동안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음주는 물론 과속 운전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수입할 컨테이너를 구하지 못하는 물류 대란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소소매업소들은 판 물건을 수입하지 못해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85만 개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미국은 20년을 끌어오던 아프간 전쟁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 철수 작전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모더나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도 델타 변이에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해야 델타 변이로부터 안전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자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예약 없이 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비영리 의료기관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백신을 맞으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지금이라도 맞고 가는 게 제 마음적으로도 안심이 되고요. 또 제가 맞음으로써 주변에 계신 분들도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맞으러 왔습니다. 요새 또 그 델타 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산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특히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름 가족여행은 물론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대비해 서둘러 접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 가족도 여행 가기로 했고 저도 어떤 서머 프로그램 학교 가서 이제 다니면서 하기로 다음 주부터 했으니까 미리미리 다 백신 맞기로 하고. 경제가 재개방되면서 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다 변이 바이러스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백신 접종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요새 예약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 워크인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저번 달에 비해서 한 30%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약하든가 아니면 그냥 오시면 우리가 초이스를 드릴 수 있고요. 자기에 맞는 백신이 있습니다. 존슨, 파이저, 모더나니까. LA 한인회가 오늘 마련한 백신 접종 행사에도 100여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LA 한인회는 최근 백신 접종은 물론 코로나 검사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다음 주 LA 소방국과 대규모 접종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가 이제 주말이니까 뭐 어디 멀리 놀러 가시기 전에 또 한번 맞고 좀 안전하게 여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은 생각일 것 같아서 좀 많이들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델타 베리언트도 이제 많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뭐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맞으신 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슬슬 마음이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백신을 맞는 한인들의 발길이 접종소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곳곳에서 집중 단속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음주와 고속운전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의 대규모 단속은 팬데믹 사태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남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그리고 부주의한 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2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독립기념일 연휴여서 많은 차들이 도로에 나설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습니다. CHP는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36명이 사망했고 DUI로 1,300여 명이 체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그리고 워싱턴주까지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CHP는 펼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할 경우 택시나 우버를 반드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변이 확산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소가 자국 내 코로나19 델타 변이 비중을 파악한 결과 전체 확진자 5명 중 1명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기준 델타 변이에 감염된 이들은 전체의 22.7%, 한 달여 전 불과 1% 수준과 비교하면 수직 상승한 겁니다. 전체 20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변이가 확인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70%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호주는 여행객 수용 규모를 한 주 기준 6,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이는 등 방역의 고삐를 다시 쥐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적어도 98개국에서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현재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dangerous and is continuing to evolve and mutate, which requires constant evaluation and careful adjustment of the public health response.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모든 나라 국민의 70%가량이 백신을 맞도록 하자고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면서 백신 공유 등과 관련해 선진국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존슨앤존슨 제약사는 자사가 개발한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강력한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세 번째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얀센 백신의 중화항체 비율은 1차 접종만으로도 85%나 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 반응도 최소한 8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세포 면역을 주도하는 T세포 반응은 8개월 내내 유지됐지만 지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네,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 전국의 총영사관에는 신청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행 한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특별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자가격리 면제 확인서 발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신 접종 확인서와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다는 걸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보내면 총영사관이 확인을 한 뒤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인데 백신을 접종한 지 2주 이상 지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날 한 1,000분 정도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예상 수요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TF를 구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뉴욕 JFK 공항의 한국행 비행기 수속 현장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인데도 평소보다 한국으로 가려는 승객이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 승객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전보다 자가격리 면제서를 소지하신 분들이 대폭 많이 늘으셨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시행에 맞춰 한국행 일정을 바꾼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6월 중순에 출발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때 한국 뉴스를 보고 7월 1일부터 서류를 접수를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4일간의 자가격리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교민들이 이번 격리 면제를 계기로 대거 한국행을 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막 신청을 하시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려도 그래도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격리 면제 신청 첫날에만 미 전역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경우 방문 접수도 받고 있는데 무더위에 4시간씩 기다리는 일도 속출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전 세계 총영사관이 담당하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 승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오는 일요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약도 필요 없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일요일 밤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 서부 시간 기준 7월 4일 오는 일요일 밤 10시부터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미리 예약할 필요 없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취소하시면 좋죠. 그럼 다른 분이 이제 다른 일로 올 수가 있죠. 지금 뭐 여권 만들러도 못 오고
뭐 위임장만으로 오는 게 지금 예약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민원인 분들이 목적이 달성이 되신 분들은 취소해 주시면 고맙죠. LA 총영사관은 우선 오는 9일까지는 이메일과 방문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7월 예약자에 한해서입니다. 예약하신 분들은 저희가 7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7월 9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이메일 계정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구비 서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외교부는 접속자 폭주로 영사민원24 웹사이트가 또다시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동시 접속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300명이 초과된 경우 대기 후에 순차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입을 하고 싶어도 화물 선박을 구하지 못해 벌어지고 있는 물류 대란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매업소들은 수입길이 막히면서 팔 물건을 구하지 못해 문까지 닫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홈쇼핑 마트입니다. 상점 앞 복도에는 연말에 판매할 물건 박스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물류 대란 때문에 연말에 판매할 물건을 한국에서 미리 주문한 겁니다. 지금 오다해서 들어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박스에 들어있는 그 후라이팬 웍 같은 게 많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2,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여기 도착했다고 해서도 금방 풀리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선박을 통해 물건을 보내면 받기까지 무려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선박 운송료도 지난해 3월과 비교해 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물류 운송 비용도 선불제로 바뀌면서 소규모 소매업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물건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물류비가 무엇보다도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지금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물건 구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운송료와 선불제 도입으로 폐업하는 소매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빨리 물류 운송을 하려면 $5,000 정도의 웃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류 대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85만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72만 개보다 13만 개나 더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에 맞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6월 실업률은 지난 5월 5.8%에 비해 0.1% 증가한 5.9%를 기록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곳곳에서 폭죽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죽은 대부분 불법이거나 중국산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대형 장갑 트럭이 장난감처럼 부서집니다. 엄청난 충격에 트럭은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All our windows were broke. From my bedroom to my brother's room, like everything was shattered, even pictures. 현지 시간 그제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부 주택가에서 2톤 넘는 폭죽 중 일부가 폭발했습니다. 불법 폭죽이 가정집에 3m 높이로 쌓여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압수한 것들입니다. 폭죽을 폭발물 처리용 특수 장갑 트럭에 옮기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이 충격으로 조용하던 주택가는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 10명과 주민 7명이 다쳤습니다. We were able to see an older lady like bleeding from her face. We saw two men, like older men too, bleeding from the face. 폭발한 폭죽은 판매용으로 급조된 불법 제품과 중국산 불꽃놀이 제품으로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omething happened in that containment vehicle that should not have happened, and we don't know why. But we intend to find out why. 이틀 전엔 미주리주 가정집 지하에서 불법으로 만들던 폭죽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불법 폭죽이 전국 곳곳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화입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됐던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사실상 끝났습니다. 미군은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마지막 병력과 군용기 철수 작전을 마쳤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미국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군사작전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11 테러 20주년에 맞춰 완전 철군을 발표했지만 그보다 2달 앞서 군사작전을 종료한 겁니다. 미군이 어제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철수하면서 가장 오랜 전쟁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미군은 아무런 공개 행사나 기념식 없이 전투기와 수송기, 그리고 정찰기 등 군용기와 병력을 완전 철수시켰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2001년 10월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군은 앞으로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의 공군기지 또는 항공모함을 이용해 아프간 정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군 병력 650명은 수도 카불에 남아 미국 대사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미군은 그동안 평균 15,000명에서 25,000명 병력을 아프간에 주둔시켜 왔습니다.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으로 미군 2,300여 명이 전사하고 2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60년 전 우주비행사에 뽑혔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던 80대 여성이 마침내 우주여행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우주비행에 동행할 승객으로 선발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억만장자이자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을 소유한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여행 명예승객으로 82세 미국인 여성 월리 펑크 씨를 지목했습니다. 펑크 씨는 1960년대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한 13명의 머큐리 여성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도 실제 우주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나사의 우주비행사 자격은 남성, 군인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Nothing has ever gotten in my way. They said, "Wally, you're a girl. You can't do that." 펑크 씨는 험난한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지만 돌아온 건 좌절이었습니다. They told me that I had done better and completed the work faster than any of the guys. 하지만 펑크 씨는 우주비행의 꿈을 버리지 못했고 60년의 세월이 흘러 우주여행에 나선 최고령자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Guess what? Doesn't matter what you are. You can still do it if you want to do it. And I like to do things that nobody has ever done. 베이조스 형제와 펑크 씨, 그리고 경매에서 312억 원을 내고 탑승권을 낙찰받은 익명의 참가자는 우주비행선 뉴 셰퍼드를 타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2년이 되는 날인 오는 20일, 우주로 비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방안에 전 세계 130여 개 국가가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등은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강용 기자입니다. 구글은 앱마켓 국내 매출만 한 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구글 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광고 등 2,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앱마켓 매출은 싱가포르 지사 매출로 잡아 법인세율이 더 낮은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는 건데 다국적 기업들의 이런 조세 회피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매출 200억 유로, 우리 돈 27조 원이 넘으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가 넘는 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하기로 한 겁니다. 영업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에서 30%를 실제 돈을 벌어들인 나라에 내야 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대상인데 우리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는 유력하고 SK 하이닉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 7년 뒤엔 과세 대상이 매출 100억 유로 이상으로 더 많아집니다. 기업들이 외국에서 더 낸 세금을 본국에서 공제받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는데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있는 제도로서는 국가난도 이런 식으로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국내에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구글이나 애플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세수에 미칠 영향은 유동적입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각 나라가 법률을 마련해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그로브 시가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고 $60,00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CBB뱅크가 하와이의 오하나 퍼시픽 뱅크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CBB뱅크 지주사 CBB뱅크업은 오하나 퍼시픽 뱅크가 하와이에 지점 2곳이 있다며 예금과 대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 아메리카가 테라맥주 출시 기념 골프대회 수익금 100%를 아시안 혐오 범죄 방지 기관에 기부합니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테라맥주의 미시장 런칭을 기념해 지난 6월 28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팬데믹 기간 힘들었던 404명의 식당 관계자들이 참여해 푸짐한 상품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가든그로브시가 저소득층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정부는 캘 홈런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고 $60,000를 30년 동안 빌릴 수 있으며 주택을 매각할 때 원금의 연 3%씩 계산한 이자를 더해 갚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 등록률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시교육국은 올해 약 36,000명이 신청해 92%인 33,000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7,455명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자 명단에 자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주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굿투고 서비스가 2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주교통부는 굿투고 웹사이트 계약자가 새롭게 바뀌면서 웹사이트 운영과 비용 청구 시스템 정비,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오늘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전 총장 지지자와 반대 시민들이 뒤엉킨 가운데 장모 최 씨가 법원에 도착합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설립 운영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 측은 그동안 동업자가 병원을 인수할 때 2억 원을 급히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병원 시설 등을 구비하는데도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증거였던 책임 면제 각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서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한 것도 운영에 개입한 증거로 봤습니다. 병원이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타낸 요양급여는 22억 9천만 원. 재판부는 특히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최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6년 전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은 그냥 형사사건으로 취급해야 마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 변호인은 증거에 반하고 판례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된 직후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법정 구속 판결이 나온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란
윤 전 총장의 짧은 입장을 문자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선거 후 윤 전 총장과 연락했다는 측근은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선고 전후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재단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심 판결이고 대선 행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은 윤 전 총장 본인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23억에 가까운 요양급여 이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리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친족 문제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건 여당도 거부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배군입니다. 한국 여야 당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86세대들은 물러나라는 용태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SBS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일 선출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42.4, 잘못하고 있다 39.7%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부정평가가, 50대 이상에선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진보층에선 과반의 지지를 얻었고 공을 들이고 있는 중도층에선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습니다. 지난달 11일 30대 제1야당 당수가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더니 잘하고 있다 64.8, 잘못하고 있다 20.8%였습니다. 연령대별론 50대 이상에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0%를 웃돌았지만 이 대표 연령대 이하인 20, 30대에선 50%대를 기록했습니다. 남녀별로는 71.9대 57.9%로 남성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60년대생 80년대 학번인 이른바 86세대 정치인들이 정치 중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86 용태론에 대해선 세대 교체를 위해 찬성한다 51.8, 특정 세대 교체에 반대한다 41.3%로 찬성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9, 국민의힘 33.6, 정의당 4.1, 국민의당 4.7, 열린민주당 3.4%였습니다.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5.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2.8%포인트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41.3, 잘못하고 있다 53.9%로 조사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 경선 면접관 선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가진 이재명 후보. 먼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조국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후보는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의 경선 면접관 임명이 당내 반발로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범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들이 보실 때 참 여유 없어 보이고. 친문 성향의 대선 주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김 회계사 임명을 두둔하는 거냐며 말에 날을 세웠고 이재명 후보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그동안의 언동이 정녕 국민의 시각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정세균 후보는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했습니다. 아주 악의적이고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는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십니까?
김경률 회계사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선 연기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여당 대선 주자들 사이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 비이재명 측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경찰이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폭죽놀이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개인이 하는 폭죽놀이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되찾은 일상, 끝까지 안전하게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